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전기기사 실기치트키 5장 6부 변압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고 길었던 변압기의 딱 마지막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이 MOF라는 것은 무엇이냐? PT와 CT를 하나의 박스 안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PT와 CT를 하나의 함 안에 넣으면은 전압과 전류를 같이 특정을 합니다. 그럼 전압을 알고 전류를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전력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OF는 어떤 곳에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습니다. 이것을 수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빌딩 같은 전기실에서 이 수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전을 한 다음에 한전에서 필수적으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전력을 얼마나 쓰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금을 부과하겠죠. 그러면은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측정해야 된다고요? 전압과 전류.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PT와 CT를 MOF라고 부르는 함 안에 담는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3상사선식이 있다고 볼게요. 334선식에서는 PT와 CT를 무슨 결선? V결선? 틀렸죠. Y결선이죠. Y결선을 한다. 그럼 우선 우리 결선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PT부터 같이 한번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3상사선식이니까 PT를 3대를 쓰겠죠. 한 대, 2대, 3대가 있습니다. Y결선이니까 L1에서 첫 번째 변압기로, L2에서 두 번째 변압기로, L3에서 세 번째 변압기로 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한 단자를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중성선에 연결을 하면 이게 Y결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CT도 바로 결선해 볼게요. CT 역시도 우리가 3대를 사용하죠. 한 대, 2대, 3대. Y결선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을 뽑아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 단자는 같이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PT와 CT가 들어있는 MOF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와가지고 이 MOF에다가 전력량계를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WHM 있죠? 이 친구를 전력량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한전에서 와서 전력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수용과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MOF에다가 전력량계를 결선해야겠죠. 결선하는 방법을 같이 볼 텐데 우선 이 이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선이 지금 1번 선이죠. 맞아요. 1번 선. 그러니까 P1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두 번째 변압기 2번 선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P2, 세 번째 변압기 L3와 연결된 것을 P3, 그리고 공통으로 묶인 것을 우리가 P0라고 할게요. 각각 1, 2, 3 공통으로 묶인 녀석을 P0.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력량계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P1이 P1으로 가면 되고요. P2가 P2로 가면 되고요. P3가 P3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P0는 어때요? 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어디로? P0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PT는 이제 결선 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T도 볼게요. CT도 한번 이름을 먼저 정리해 볼 텐데 자, 1번 라인에 설치된 CT의 위쪽 단자를 1S, 2번 단자를 2S, 3번 단자를 3S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Y결선이니까 한 개로 묶었죠. 그런데 조금 더 결선을 용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묶지 않을게요. 우선 한 개씩 다 빼줄 거예요. 하나 빼주고, 2개 빼주고, 3개 빼줍니다. 그리고 각각을 지금 이 친구 3번 선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3이라고 쓰고 S라는 글자는 이미 썼으니까 이번에는 L이라는 문자를 붙여줄게요. 그럼 이 친구는 2L, 이 친구는 1L이 되겠죠? 여기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이름 그대로 전력량계에 연결해줍니다. 1S끼리, 2S끼리, 3S끼리, 그리고 3L은 3L로, 2L은 2L로, 1L은 1L로 보내줘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CT 3개를 Y결선한다라는 것은 이 밑에 단자 3개를 우리가 접속해줘야 된다고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를 이렇게 접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하냐? 공통단자 있었어요. PT는 P0가 공통단자였죠. CT는 공통단자가 뭐예요? 서로 3개 묶인 거. 이 L 들어가는 친구 3개. 이 공통단자끼리 묶어서 접지해준다. 기억하세요. P0와 L로 끝나는 친구들. 공통단자들이죠. 서로 묶인 공통단자들. 이 친구들을 접지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MOF가 뭐예요? PT와 CT를 하나의 함에 넣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MOF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MOF 옆에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너네
전력량 얼마나 사용하는지 내가 체크를 해야겠어 라고 설치하는 게 이 전력 양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MOF는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 전력 양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력 양계는 두 가지 유형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도형 전력 양계라고 해서 조금 옛날에 사용하던 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전자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전자식은 크게 우리가 다룰 건 없고 이 유도형이 종종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유도형 전력 양계에 그림을 그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시험이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도형이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유도 전동기 할 때 아르고 원판 원리 기억나시나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가해서 이 원판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흘려줘서. 이 원판이 회전할 때마다 여기에 톱니바퀴가 돌면서 숫자가 0, 또 회전하면은 1, 회전하면은 2 하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원리를 가진 친구다. 근데 그림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회전과 관련됐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회전과. 그래서 이 전력량계를 나타낼 때 첫 번째 우리가 계기정수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 K라고 쓰고 단위가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시예요. 이 레볼루션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혁명이라는 뜻인데 혁명했다. 혁명이 일어났다 뭐예요?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죠. 뒤바뀌었다. 180도 돌렸다. 그래서 이게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회전.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킬로와트 시당 몇 바퀴 회전했냐? 전력량 1킬로와트 시를 소비했을 때 이 원판이 몇 바퀴 회전했냐 이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00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 시를 정수, 계기정수로 갖는 전력량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원판이 2400 바퀴 회전했어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1킬로와트 시라는 전력량을 소비했구나. 이만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4800바퀴를 회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수용가에서 이 전력량계가 연결된 수용가에서 2kWh의 전력을 소비했구나, 사용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계기정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냐?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 우선 전력량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해요. 킬로와트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전력량 W가 됩니다. 단위가 킬로와트 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때 이 전력량을 우리가 계기정수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기정수분의 3600 곱하기 회전수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는 킬로와트 시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이 식을 전력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K 곱하기 T분의 3600 곱하기 회전수가 돼요. 회전수의 단위는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간의 단위는 초예요. 초. 여기 시간인데 왜 초인가요? 지금 여기 앞에 뭐 곱해줬어요? 3600 곱해줬죠. 3600이 나타내는 것은 60초 곱하기 60분, 즉 단위를 시에서 초로 환산했기 때문에 앞에 36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을게요. T분의 N, T분의 N. 단위가 뭐가 돼요? 레볼루션 퍼 세컨드죠. 이것을 우리가 이 단위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RPS, 초당 회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초당 회전수. 그럼 우리가 초당 회전수를 60 곱하면 어떻게 돼요? T분의 N에다가 60 곱하면 뭐 돼요? 1초를 60번, 60초가 되죠? 그럼 뭐가 되냐? 분당 회전수 RPM이 되어요. 여기까지 연결됐나요? 초당 회전수 곱하기 60은 분당 회전수 RPM이다.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3600을 한번 두 개로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60 곱하기 60이죠.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 K예요. 그 다음에 T분의 N을 옆으로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식을 묶어보는 거죠. 그럼 T분의 N 곱하기 60은 뭐라고요? 분당 회전수 N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력 P는 K분의 60 곱하기 회전수 N 되죠. 그럼 회전수 N, 분당 회전수죠. 식이 뭐가 돼요? 60분의 K 곱하기 P, 단위가 뭐라고요? RPM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식이. 회전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력량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값 중에 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승률. 우선 화면 지우고 이 승률을 뭘 나타내냐? MOF 내에 시설되는 PT 있죠. 그 PT의 PTB. 그 다음에 MOF에 시설되는 CT 있죠. 그 CT의 CTB 두 개를 곱한 것을 우리가 전력량계의 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승률은 뭘 나타내냐? 우리가 실제 전력을 구할 때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는 부하 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력량계에 들어오는 전압과 전류는 뭐예요? PT와 CT를 이용해서 110V와 정적 5A로 낮춰진 전압과 전류죠. 이 값으로 우리가 전력을 계산하면은 당연히 실제 전력보다 한참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원래 22.9kV에다가 100A가 흐르는 선로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110V에다가 5A로 바꿔서 작게 계산했죠. 그러면은 이 값을 측정한 다음에 다시 원래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승률이라는 값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PTB와 CTB를. 실제 전력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력량계로 측정한 전력에다가 승률을 곱해줘요. 뭘 곱해준다는 거죠? PTB에다가 CTB를 곱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부하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공식은 조금 복잡했지만 문제 풀어보면은 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여러분들 바로 깨달으실 겁니다. 바로 대표 예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3상 4선식에서 전력량계 WHM을 접속하여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한 결선도이다. 전력량을 적산한다라는 것은 사용한 전력을 계속해서 누적시켜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시켜서 더한 값만큼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WHM이 정상적으로 적산이 가능하도록 변산기를 추가하여 결선도를 완성하여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지금 3상 4선식이니까 PT 세대와 CT 세대를 이용해서 Y 결선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기호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 기영이 머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검정 고무신 본 분들은 이 기영이 머리 아실 겁니다. 뾰족뾰족 이렇게 쓸 거예요. PT 한 대, PT 두 대, PT 세 대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는 우리 CT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PT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PT 맨 위에 거 L1이랑 연결하고요. 두 번째 거 L2랑 연결, 세 번째 거 L3랑 연결. 그 다음에 Y 결선이기 때문에 세 개를 묶어주고 어디에다가 중성선에다가 연결을 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CT 갈까요? CT 하나 둘 셋 빼서 L1 L2, L3 빼주고요. 자, 밑에도 묶을 건데 잠시 후에 묶을 거예요. 우선 하나, 둘, 셋 빼서 따로따로 빼줍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나눠줘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묶으면 다 같잖아요. 그쵸? 묶으면 같으니까 여기서 미리 합쳐줘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좀 정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뽑아주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헷갈리지 않게 붙여줄 텐데 첫 번째 나온 친구 P1 여기 P2 P3가 되겠고요. 공통으로 묶이는 공통단자 P0라고 할게요. CT도 순서대로 1S, 2S, 3S 그 다음에 3L, 2L, 1L 써주면 되겠죠. 각각 위치에 맞도록 연결하겠습니다. P1 그대로 꽂아주고 P2 연결해주고요. P3, P3에다가 연결해주고 공통단자 P0는 P0에다가 연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S, 2S, 3S 사실 이름 붙이면은 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죠. 3L, 2L, 1L인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공통단자들 묶어서 접지. PT의 공통단자도 같이 묶어서 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3상 4선식에서 했을 때 필요한 PT 비율을 묻고 있죠. PT 비율. 문제의 조건을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자, 앞으로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3상 4선식의 220/380이에요. 220/380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차 220에 2차 380인가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 1차가 상전압, 2차가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 220을 310으로 강압해서 쓰는 변압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치껏 이거 상전압, 성간전압이구나.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쵸? 맞아요? 몰랐다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상대 성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T의 정격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상전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PT의 1차 측은 전원 측의 상전압 220이 되고요. 2차 측은 항상 110V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답 220 나누기 11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전력량계의 계기전수가 2400이다. 지금 K값 주어졌죠. 그런데 부하 전류가 150A에서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을 때 원판의 1분간의 회전수를 구하여라. 지금 부하 전류가 150A다라는 것은 CTB가 300대 5에서
전력량계로 흐르는 전류가 2.5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2차 전류 I2는 어떻게 해요? CTB분의 1 곱하기 I1이죠. 그러면은 300분의 5 곱하기 150이에요. 얼마가 돼요? 2.5다.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조건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류가 얼마라는 거죠? 2.5A다. 지금 전력량계에 흐르는 전류가 2.5A다라는 거예요. 2차 측 전류가. 그럼 우리가 전류 구했고 그 다음에 전압도 한번 구해볼게요. V2. V2는 지금 전력량계에 걸리는 2차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와서 지금 뭐라 써있냐? 전력량계 옆에 뭐라 써있어요? 110 나누기 190.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차, 2차예요? 아니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110이 상전압이고 190이 선간전압이라는 거예요. 선간전압. 됐어요? 상전압, 선간전압?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원판의 1분간의 회전수 묻고 있죠. 그럼 원판의 1분간의 회전수 RPM, N은 아까 공식 뭐였습니까? 60분의 PK였죠. 계기정수 K 문제에서 주어졌죠.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돼요? 전력 구해야 돼요. 전력. 이 전력은 전력량계에서 측정하는 전력입니다. 그럼 P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 V랑 I 뭐예요? 성간전압, 선전류죠. 맞아요? 성간전압, 선전류.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성간전압 얼마였어요? 전력량계에 인가되는 성간전압 190이었죠. 전력량계에 흐르는 선전류 얼마였어요? 2.5A. 자, 역률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죠. 이게 P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돼요. K는 얼마였어요? K 24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고 계산기 탁탁탁 두드리니까 얼마? 32.91 RPM 단위 꼭 써주세요. 이렇게 정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았어요. 자, 4번 승률 구하고 있습니다. 승률. 승률이 뭐예요? 승률은 PTB 곱하기 CTB죠. 맞습니까? 자, PTB 아까 우리 구했죠. 2번에서 110분의 220이었고요. CTB는 얼마예요? 문제에서 5분의 300이라고 주어졌네요. 아, 계산해 보니까 얼마? 120 나온다.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전력량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력 계법 간단하게만 다뤄볼게요. 우리가 필기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3상에다가 전력계 2개를 사용해요. 그 2개를 각각 W1, W2를 측정하고 있는 전력계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단위는 와트로서 유효전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3상에서의 유효전력은 전체 유효전력은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이전력 계법을 이용해서는 이 2개를 더한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간까지 곱해 줄게요. P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전력량이라고 하죠. W라고 쓸게요. 그럼 이 공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단위는 뭐가 돼요? 와트 C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킬로와트를 붙여줘서 단위를 짧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전력 계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실기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 30년 동안 한 대여섯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1S와 1L 그리고 P1과 P3가 서로 바뀌어서 오결선된 문항이 항상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20,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유도를 하려면은 벡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결과식만 기억을 하셔도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유도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유도하지 않고 이 결과식으로 천천히 풀어내 가면은 모두 정답 처리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도면을 보면은 P1이 지금 P3로 연결돼 있고 P3가 P1에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여기 1L이 1S, 1S가 1L로 이렇게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1S와 1L이 오결선되고 P1과 P3가 오결선 됐을 때 이때 우리가 전력량 2개를 더했더니 뭐가 되냐?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됐죠. 그런데 오결선했더니 2 VI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결선을 잘못했으니까 전력도 잘못 측정됐겠죠? 뭐래요? 3000kWh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측정한 전력을 시간을 곱해줘야겠죠. 여기서 이거는 단위가 와트야 와트. 와트에다가
시간 t를 곱해줬더니 뭐가 됐다? 3000kWh가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실제 사용 전력량을 묻고 있어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식을 볼게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있고 밑에는 2vi 사인 세타가 있어요. 이 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변수가 뭡니까? vi.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vi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w1 더하기 w2는 2vi 사인 세타 t 전력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 t까지 곱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다? 3000kWh다. 이거를 vi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vi는 2 사인 t분의 3000kWh가 되겠죠. 사인 세타. 문제에서 지금 역률이 0.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0.6. 그래서 2 곱하기 0.6 곱하기 t분의 3000kWh가 됩니다. 그럼 원래 실제 사용 전력량 공식이 뭐였다고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전력량이니까 여기다가 시간 또 곱해줘야겠죠. pt 그리고 뒤에도 t. 그 다음에 루트 3 vi가 뭐라고요? 2 곱하기 0.6 곱하기 t분의 30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0.8 주어져 있죠. 그리고 t 곱해줍니다. 그럼 t랑 약분되고 남은 값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3464.1 kWh가 된다. 이게 정답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벡터 유도를 굳이 정답 과정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답안에 작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5결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전력량 공식에다가 vi에 대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식을 풀면은 5결선으로부터 실제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증명하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압기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문제들은 모두 다 빈줄이에요. 최소 3번에서부터 많게는 6번까지 출제된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 문제가 3번만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 자체는 20년, 30년 동안 거의 수십 번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한 후에 저희는 마지막 5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